제가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골뱅이 20,20 렉탱글을 이용해서 그렸습니다. 가로 20, 세로 20 복사를 할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 다음 위아래로 복사할 겁니다. 이렇게 다시 카피 어레이 4개. 자요, 제가 복사를 그냥 쭉 한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치수 기입을 할 건데요. 치수 기입 명령어가 여기 있어요. 여기 어노테이션에 보시면 라이너하고 리더하고 여기가 있는데 요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치수 기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 어노테이트 탭에 들어가시면 여기가 글자였죠. 여기가 바로 치수 기입 명령어입니다. 여기서 치수 기입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치수 기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여기를 딱 누르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치수 기입, 기본 치수 기입 명령어입니다. 자, 라이너부터요. 라이너는 선형 치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 클릭하고 두 번째 점 클릭하고 그 다음에 치수 문자의 위치를 클릭해주면 바로 이렇게 치수가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라이너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 다음 위치를 클릭합니다. 다시 봅니다. 여기 셀렉트 오브젝트가 있네요. 엔터. 그리고 클릭하니까 어떤가요? 한 번에 끌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치수 기입을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코너점을 이렇게 클릭해서 혹은 그냥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객체를 바로 지정해서.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이너 클릭 그러고 나면 옵션이 6가지가 나옵니다. 엠텍스트, 텍스트, 앵글은 이렇게 3개는 문자에 관련된 거고 호리젠탈, 버티컬, 로테이트는 치수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엠텍스트입니다. 그럼 여러 줄 쓰기가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 줄 쓰기가 됩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 줄 써진 거 보이시죠? 그에 비해서 텍스트는 한 줄 쓰기입니다.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가요? 한 줄만 써지는 거 보이시나요? 엠텍스트, 텍스트입니다. 자, 바꿔보시죠. 수정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텍스트 에디트 명령어요. 우리가 글씨 쓸 때 배웠습니다. 텍스트 에디트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오잉? 어디 갔나요? 지웠나? 텍스트 에디트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얘가 글자 수정하는 명령어였습니다. 에디트 그러면 클릭하면 이렇게 글자를 수정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50, 얘도 50, 60. 자, 글자 수정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거 더블 클릭해도 수정이 됩니다. 자, 한번 수정해 보시죠. 작은 가로를 열고 닫고 그러면 원래 길이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작은 가로 열고 닫고 그럼 원래 길이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원래 길이가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두 점 클릭하고 그 다음에 앵글이라는 기능이 있네요. 앵글 45도. 그럼 글자가 이렇게 돌아간 거 보이시나요? 자, 앵글입니다. 앵글이요. 앵글은 글자를 이렇게 돌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두 점 클릭하고 이번엔 호리젠탈이요.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라인. 자, 트림으로 제가 잘랐습니다. 자, 어떤가요? 수평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옆으로 이렇게 미니까 어떤가요? 수직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점이 이렇게 사선을 이루고 있으면 수평으로 또는 수직으로 이렇게 내보낼 수 있어요. 이게 특징인데 자, 여기에 보시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호리젠탈이요. 그럼 수평으로만 치수가 나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버티컬이요. 그러면 수직으로만 치수가 나갑니다. 호리젠탈은 수평 치수, 그러니까 수직으로 치수를 못 나가게 하는 거고, 버티컬은 수직 치수입니다. 수평으로 치수를 못 나가게 막아버리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요 로테이트가 재밌는 명령어입니다. 각도를 지정하면 내가 지정한 각도대로 이렇게 치수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각도를 알아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거 45도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이런 경우는 각도를 모르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점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로테이티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끌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로테이티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똑같이 끌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한번 해보시죠. 재물이요. 요가재물을 찾아보세요. 우리 한번 다 그렸을 겁니다. 그죠? 요가재물을 찾아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탑뷰만 그릴 겁니다. 탑뷰 일부만 그릴 거예요. X라인 0도 90도. 자, 옵셋 100mm. 자, 400mm. 이거 크네요. 이동해 볼까요? 옆으로. 다시 옵셋 100mm. 280mm. 다시 100mm. 자, 필렛으로 선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요런 모습이 됩니다. 자, 요런 모습이죠. 이때 X라인 앵글 30도, 옵셋 100mm, 120mm. 자, 트림으로 지우니까 자, 요렇게 생겼죠. 지금 그린 모습이 딱 요 모습일 겁니다. 그죠? 자, 이때 여기 치수 기입을 넣어야 돼요. 라이너 두 점 클릭하고, 자, 몇 도인가요? 30도죠? 그러니까 로테이트 30도. 자, 치수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끝점과 여기 끝점, 그 다음 로테이티드 30도. 그러면 어떤가요? 치수 딱 맞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요만큼만 그려서 치수 기입을 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얼라인입니다. 얼라인이라는 건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에 대한 치수를 넣을 때 사용하는 게 얼라인입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얼라인은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에 치수를 넣을 때 쓰는 게 얼라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어땠나요? 라이너 같은 경우는 각도를 지정해야 했지만 얼라인 같은 경우 한 번에 치수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얼라인.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치수가 딱 들어갑니다. 자, 한번 넣어 보시죠. 근데 다시 한번 봅시다. 이과제물이요. 이과제물 같은 경우 얼라인을 이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삐딱하게 나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얼라인을 넣게 되면 이렇게 치수가 삐딱하게 나옵니다. 이 경우는 라이너에 로테이티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라이너에 로테이티드 밖에는 답이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건 라이너에 로테이티드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로테이티드
30도.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를 얼라인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라이너의 로테이티드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앵귤러는 각도입니다. 선 두 개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각도가 나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 두 개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각도가 나와요. 선 두 개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각도가 나와요. 선 두 개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각도가 나와요. 똑같은 자리를 찍더라도 이렇게 4개의 방향으로 각도가 뻗어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한 번의 각도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요. 한 번에 얼라인 그대로 엔터를 칩니다. 원점 첫 번째 방향 클릭, 두 번째 방향 클릭.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한 번에 치수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각도도 여기다가 제가 아크 중심 시작 각도도 아크도 제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시작 중심 끝.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도 치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클릭하면 여기 90도 각도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호도 똑같이 그려서 각도 치수를 넣어 보세요. 호의 길이 아크 랭스, 현의 길이 얼라인, 현의 길이 얼라인, 그 다음 호의 길이 아크 랭스. 자, 한번 넣어 보실까요? 호의 길이는 호 둘레로 가는 거, 현의 길이는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거.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아크 랭슨이라고 하는 것은 호의 길이, 얼라인은 현의 길이. 자, 서클. 자, 원 하나 그려볼까요? 그러면 원의 반지름 나오겠네요. 라디어스. 밖으로 빼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또 그려볼까요? 다이아메타. 자, 보이시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 참고로 이 각도는 45도를 피해주세요. 이 각도는 45도를 피해줍니다. 60도나 30도를 주시면 돼요. 왜 45도는 피해야 할까요? 왜 45도는 피해야 할까요? 자, 다시 봅니다. 해치. 우리 해치 기억나시죠? 자, 이거 몇 도예요? 45도요. 그러니까 해치가 45도인데 치수도 45도예요. 그럼 헷갈리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줘야 됩니다. 60도나 30도 방향으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조그가 있네요. 조그.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크 시작.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조금만 띄워주세요. 옷은 딱 풀어질 정도만. 그 다음에 끝. 자, 이런 경우 반지름이나 지름을 넣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중심점의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저 멀리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경우 치수 기입을 못합니다. 이런 경우 치수 기입을 못해요. 그럼 이런 경우 치수 기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조그로 합니다. 조그. 조그가 뭐냐면 당기다 라는 뜻이에요. 중심점이 저기 멀리 있는데 설계자가 임의점으로 당겨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조그 원 선택하고 중심점의 위치 설계자가 적당히 지정하고 그 다음 치수 문자 위치 지정하고 꺾어진 부위 지정해주면 이렇게 해요. 어떤가요? 이렇게 멀리 있는 치수를 당겨왔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조그는 이렇게 Z자 모양으로 표시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30mm, 25mm, 다시 45mm, 75mm. 외형선 맞추고 서클 지름 18, 다시 한번 지름 30. 이런 경우는 그냥 쿼드란트로 연결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겠군요. 자, 라인. 자, 그 다음 여기네요. 서클 지름 14, 다시 한번 서클 지름 30, 다시 한번 서클 지름 14, 서클 지름 26. 다 트림. 자, 랭슨 델타 5mm.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20 트림. 여기 라인 쭉 그린 다음 필렛 반지름 5mm 필렛, 그 다음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00, 그 다음 트림. 그 다음에 이제 치수만 넣으면 되네요. 자, 치수에 대한 레이어를 바꾸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만 더 세팅해 주면 좋을 게 뭐냐면 문자의 색상이요. 지금 도면에는 문자의 색상이 다르죠. 자,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명령어는 dim 스타일입니다. dim 스타일, 단축키가 D입니다. 또는 여기 디멘전의 오른편에 보면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있죠. 얘가 dim 스타일 명령어예요. 얘를 꾹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지금 사용하는 치수가 ISO 25입니다. ISO 25 선택하고 Modify. 그럼 탭이 이렇게 나오는데 순서대로 선, 화살표, 문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문자의 색상이 나오네요. 제가 파란색, 아니 여기서처럼 노란색을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수 기입하는 거예요. 어떤가요? 보기 좋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지름 치수. 그 다음 이렇게 지름 치수. 여기도 지름 바깥쪽으로 다 빼버리면 되죠. 이렇게. 자, 여긴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그를 써야 되는 거죠. 자, 클릭하고 그 다음 좀 적당히 멀리 띄우셔야 돼요. 너무 가깝게 띄우면 안 돼요. 자, 클릭하고 문자의 위치 지정하고 클릭. 다시 볼까요? 좀 멀리 띄우고 문자의 위치, 꺽쇠의 위치. 자, 클릭하고 중심점을 좀 멀리 띄우고. 자, 어떤가요? 이제 모양 만들어진 거 다 됐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셨나요? 자,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 조그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조그입니다. 얘도 조그예요. 근데
이 조그는 선에 대해서입니다. 자, 봅니다. 제가 중심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X라인, 호리젠탈, 그 다음 선을 그릴까요? 옵셋 10mm. 자, 라인. 자, 필렛으로 옵셋 150mm. 자, 트림. 근데 실제로 얘는 150mm가 아니고 훨씬 더 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중간을 자를 겁니다. 이렇게요. 자, 어떤 거로 자를 거냐면 요 시작 끝 접선 방향이요. 시작 끝 접선 방향. 자, 이걸 복사합니다. 카피. 그 다음 미러. 얘를 다시 한번 또 카피. 자, 이런 모습이 되겠죠. 트림으로 지우고 이렇게 숫자 9가 되게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런 경우 치수 기입을 일단은 해줍니다. 자, 일단은 라이너로 이와 같이 치수 기입을 해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길이가 150이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길다는 거죠. 그래서 글자를 수정해 줍니다. 제가 이렇게 10배를 더 키웠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치수 기입을 꺽쇠로 꺾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딤 조그 라인입니다. 먼저 조그 라인이 들어가야 될 치수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5스냅 들어가서 5스냅 걸려서 여기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5스냅 안 걸리게끔 이렇게 뺍니다. 5스냅 걸리지 않도록 빼고 클릭하면 이렇게 치수 기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잘랐다. 설계자가 잘랐습니다. 치수도 저기 멀리 있는데 당겨왔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컨티뉴하고 베이스 라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수를 이렇게 넣게 되면 계속해서 치수가 이렇게 연달아 들어가죠. 근데 이걸 연달아서 치수를 넣으려니까 꽤 불편해요. 자, 이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바로 continue라는 명령어인데, 이 continue는 단독으로 만들어지는 명령어가 아니고 다른 치수의 보조로 만들어지는 명령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치수가 있어야 거기서부터 치수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너나 얼라인이나 앵귤러는 점 2개 찍어서 하는 거지만 이 컨티뉴나 베이스 라인은 치수를 클릭해서 보조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렇게요. 치수가 보조로 끌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컨티뉴입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두 번째 점, 두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자, 라이너를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거꾸로 찍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컨티뉴는 이렇게 두 번째에서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셀렉트 있습니다. 다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지웠습니다. 제일 마지막 거가 없어지면 인식을 못해요. 이렇게요. 다시 선택해 달랍니다. 선택해 주면 이와 같이 치수 기입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치수 기입 한번 넣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 베이스 라인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첫 번째를 클릭하고 두 번째를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베이스 라인을 클릭하면 여기 첫 번째에서부터 치수가 이렇게 끌려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기준선 치수라고 합니다. 컨티뉴어스는 연속해서 치수가 나가고 있어서 연속 치수라고 하고, 베이스라인은 치수 하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기준선 치수라고 합니다. 근데 똑같아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반대로 찍었단 말이죠. 자, 어떤가요? 첫 번째에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컨티뉴는 두 번째에서 나와요. 베이스는 첫 번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엔터 다시 지정하면 돼요. 자, 제가 마지막에 한 거 지웠습니다. 얘 인식 못해요. 그래서 다시 지정하시면 얼마든지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요. 베이스 컨티뉴어스, 그 다음 베이스라인, 컨티뉴어스구나. 베이스라인, 그 다음 컨티뉴어스, 다시 베이스라인.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치수기입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 너무 좁아요. 이 간격이 너무 좁아요. 이거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만들어 놓고 조절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애초에 조절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부분. 여기가 adjust space로 되어 있죠. 이거 명령어가 dim space입니다. 요게 치수선 간격이에요. 자, 기준이 되는 치수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 나머지 치수를 선택합니다. 이렇게요. 엔터.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값을 넣으면 돼요. 몇 미리? 8mm. 쭉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자, 선택. 엔터. 8mm. 8mm로 쭉 정렬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에요. 애초에 하기 전에 만드는 겁니다. 치수 기입하기 전에 만드는 거예요. dim 스타일에 들어갑니다. dim 스타일, modify. 라인 탭에 가면 바로 여기 베이스 라인의 간격이 여기 나옵니다. 이 값을 미리 지정해 놓고 치수 기입을 하는 겁니다. 미리 지정하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미리 바꿔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두 번 작업하지 않습니다. 자,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베이스 라인. 어떤가요? 간격이 충분히 넓은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치수를 넣다 보면은 종종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이렇게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이 겹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기능이 뭐냐면 여기 dim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예요. 먼저 끊어질 치수 보조선을 선택하고 통과할 걸 클릭하면 이렇게 치수 보조선이 끊어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선이 겹쳤죠? dim 브레이크. 끊어져야 될 보조선을 먼저 클릭하고 치수선을 클릭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요. 자, 여기 겹쳤습니다. dim 브레이크. 끊어져야 될 치수 보조선 클릭, 통과될 치수선 클릭. 그러면 어떤가요? 깔끔하게 정리된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이요. 맨 아래 가면 오디네이트라고 하는 치수가 있습니다. 이 오디네이트는 조금 특별한 치수인데 원점 치수라고 부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다시피 기준, 어떤 특별한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치수가 나가는 건데, 이거 주로 금형에서 사용하는 치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치수는 아니고 금형에서 주로 사용해요. 금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핀홀의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작하는 위치서부터
그 홀까지의 위치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 홀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들을 찾아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현재점의 위치는 0, 절대좌표인 거예요. 여기가 20, 40, 60. 공간이 좁으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원래는 일자로 이렇게 뽑아내야 되지만 공간이 부족하면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절대좌표예요. 절대좌표로 치수가 이렇게 뽑혀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 반지름 20. 자, 라인도 대충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냥 대충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여기 센터 마크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센터 마크 그리고 클릭해주면 중심선 마킹이 들어갑니다. 센터 라인 그러면 두 개의 선 사이에 이렇게 중심선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컨트롤 1 누르고 선택해 봅니다. 컨트롤 1을 누르고 선택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 크로스 사이즈하고 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네요. 자, 제가 레프트 익스텐션을 10으로 줘봤습니다.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연장선 늘어나는 거. 자, 그 다음 크로스 사이즈 1.0배라고 되어 있네요. 0.5x. 여기 가운데가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네. 0.1x. 그 다음 갭 사이즈, 여기 갭이요. 갭 0.1x. 멀리 떨어진 거 보이시죠? 0.05x. 그러면 이렇게 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조절 한번 해보시죠. 명령어가 있어요. dimcenter라는 명령어와 dimcen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 명령어가 있었는데 얘가 여기로 분리가 된 겁니다. 자, 먼저 dimcen. 그러면 여기 값을 물어보네요. 2.5라고. 그냥 2.5 줬습니다. 그 다음 dimcenter. 그리고 원을 클릭해 보죠. 그러면 마킹 되는 거 보이시나요? 중심선 마킹이 얘가 중심선 마킹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얘는 마킹의 크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보시면 여기 중심선 마킹 됐잖아요. 이 마킹의 크기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딤센터를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보실까요? 자, X라인 0도
90도, 옵셋 100mm, 그 다음 400mm, 280mm. 자, 필렛으로 선 정리하고 옵셋 100mm, 자, 이 선들은 전부 외형선이죠. 그러니까 외형선으로, 자, 라인, 그 다음 X라인 앵글 30도, 옵셋 100mm, 120mm. 자, 요것만 가지고 치수를 좀 넣어 볼 건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가요? 문자가 너무 작은 거 보이시죠?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시죠. 여기 스케일이 얼마예요? 1대 4요.